분사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분사는 명사를 꾸미는 건데 명사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은 당연히 ing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뭐뭐 하느니라 해석이 되면 ing 뭐뭐 되느니라 해석이 되면 ed 형태로 결정하면 되죠. 실은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은 꾸밈을 받는 명사의 네모를 치는데 꾸밈을 받는 명사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푸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 2번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뒤에 ing, ed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어의 네모를 쳐서 그때는 ing, ed 이렇게 풀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말 그대로 예외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경우 빼놓고 전부 다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푸는 것이니까 그렇게 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 가장 가까운 명사죠. 여기도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되겠네. 여기는 주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는 주어의 네모를 쳐서 푸는 것이고 이때는 여기에 네모를 쳐서 푸는 것이니까 즉 이것 빼고는 전부 다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되는 것이니 목적어를 꾸미는 목적격 보호 형태도 결국 앞에 있는 목적어에 네모를 치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닌 경우는 주어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분사고 문제는 실은 대부분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냐면 ingd를 고르는 문제니까 단어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 뜻을 모르면 못 푸는 해석 문제이므로 이제 단어 뜻을 모르면 이제 틀려야 될 거 아니야. 찍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명사의 뜻을 모르거나 또는 동사 ing의 뜻을 모르면 못 푸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저번에 한 것처럼 능동수동의 형태를 생각을 하면 만약에 뒤에 명사가 또 나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명사 밑줄 명사이므로 앞에 있는 것을 주어로 보고 뒤에 있는 것을 목적어라고 보면 이게 바로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동구조니까 대부분 ing가 되고 바이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pp 형태를 선택하면 거의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좀 달라지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앞에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오는지 사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람은 감정을 받으니까 일이고 사물은 감정을 남한테 주니까 ing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1번하고 2번 위주로 풀 거고 3번은 되게 안 나올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봐보면 예, 정확하죠? 앞에 명사, 뒤에 명사는 대부분 ing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처럼 바이가 있으면 이제 pp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법 포인트라고 있는데 have나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는 뭐뭐를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부분에 taken을 결정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네모를 쳐서 사진이 찍히고 그 다음에 choose가 클린 되니까 역시 ed가 되겠죠. 대부분 사물이 나오면 pp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므로 ingd 결정을 하는 문제는 결국에 가장 가까운 명사가 하는지 받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1번은 지금 여기가 주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번은 스토리고 3번은 컴퓨터고 4번은 시스터고 5번은 싱어. 예, 정확하게 1번 빼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가 써집니다. 그죠? 예, 주어 빼고는 실은 가장 가까운 명사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답은 두 번째. 네, 하우드가 직접 앉아 있으니까 ing가 됩니다. 2번은 앞에. 네, 남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amazing이죠. 3번은 두 번째. 컴퓨터가 소리를 받으니까 it이죠. 4번은 뒤에 거. 앞에 있는 시스터가 직접 걸어 다니니까 ing죠. 5번은 앞에. 5번은 실은 싱어가 남을 둘러싸고 있는지 서라운딩, 싱어가 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지 둘 다 해석이 되니까 이때는 바이를 보고 PP 형태를 고르면 관중에 의해서 둘러싸여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하고 분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 책은 뭐 사용이나 그런 것보다 문법 용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사하고 분사 구문이 이제 비슷하게 보이니까 같은 경우로 가르치는데, 분사는 실은 단어잖아요. 분사 구문은 엄격히 말하면 문장이고 부사절이기 때문에 실은 완전히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분사 구문의 특징은 대개는 ing가 맨 앞에 있으면서 컴마를 이렇게 찍어서 조동사가 나오는 형태죠. 근데 실제로 컴마가 이렇게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컴마에서 뒤에 있죠? 네.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가 되는 거죠. 어제 배웠던 동명사가 되는 것이니까 ing가 맨 앞에 있는데 컴마를 안 찍었다면 그때는 주어가 되어서 이것을 뭐뭐하는 것은 이라고 동명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컴마가 해주는 일은 말 그대로 자리를 잘라서 있는 사람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니까 실은 컴마를 찍는 게 원칙인데, 이제 고등학교 4학년 막 EBS 책 읽다 보면 서로 배운 사람들끼리 글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쓰면 말 그대로 컴마를 안 찍는 좀 건방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글을 너무 오래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외국책 보면 전부 다 컴마를 찍으라고 가르칩니다. ing가 맨 앞에 있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대부분은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 등등입니다. 그럼 이게 뭐뭐 하면서 이게 뭐뭐 하니까 이렇게 되죠. 부대 상황이란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첨가되어서 부가되어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실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건을 나타내거나 양보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서 조건은 뭐뭐 한다면의 뜻이고 양보는 뭐뭐 일제라도 뜻인데, 4번 양보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해석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반대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니 그때는 뭐뭐 일제라도 해석을 하지만 실은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ing가 뒤에 올 텐데, ing 뒤에 오면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죠. She caught the bus. 7번 보고 있습니까? 여자가 버스를 탔고 arriving at a hometown at midnight. 새벽에 12시에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뭐 7시 정도에 버스를 잡고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거 하고 나서 뒤에 거 했다는 의미니까 컴마 다음에 ing가 뒤에 올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ing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하고 6번 문장 보면은 pointing at my cookie, 쿠키를 가리키면서 6번에 turning off the water니까 물을 끄면서, 끄고 나서가 더 낫겠네요. 이때는 8번 문장은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9번은 stopping at mall이니까 쇼핑몰에서 쇼핑하면서 이러면 되겠고,
10번은 not knowing what to say니까 not의 위치에 동그라미만 쳐서 not의 위치만 파악을 하고 무엇을 말할지 모르니까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하고 12번은 가장 해석이 안 되는 경우인데 taking the subway 지하철을 타면이고 15번은 pretending to be happy for니까 여자한테 행복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접속사를 함께 쓰는 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사 구문의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주어를 쓰고 의미상 접사를 밝히는 것이 명확할 때 분사 앞에 접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똑같지 않고 다른 경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라는 뜻인데 날씨가 허락하면 야구 경기가 내일 시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앞에 있는 날씨하고 뒤에 있는 야구 경기가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를 억지로 독립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허락함이란 말은 좀 다르게 써볼게요. 얼마든지 비슷하죠? 파인이 날씨가 좋다는 뜻이니.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역시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른데 앞에 있는 주어를 안 쓰는 경우에서 틀렸다라고 보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내는데 그 잘 내는 이유는 빈칭 주어 it 같은 경우는 뜻이 없고 자리만 채우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빼가지고 해석이 잘 돼도 실은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무슨 구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외국 책에서도 분사 구문 쓸 때 굉장히 피하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므로 시험에 잘 낼 것 같아요. 독립 분사 구문 즉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를 때 앞에 있는 주어를 빼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썼지만 ing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 하면서 앞에 올 때는 하니까로 해석을 더 많이 한다고 했으니 하니까로 해석을 해서 이 강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잖아. 드라운이 익스가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서 신문에 낸다면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 때 이것만 보면 강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죽을 뻔했으므로 저 강은 되게 위험한 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니까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여기다가 필요 없는 접사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 하니까 해석은 안 되고 뭐뭐 하는 도중에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 강에서 수영을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쓰면 강의 실수가 아니고 사람의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니까로 해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because를 뺀 대부분의 접사를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left를 쓰거나 before를 쓰거나 s를 써서 접사를 끼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역시 ingd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이따가 해보고 그다음에 3번이죠.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ingd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뭐뭐 한 채로의 뜻입니다. 이를테면 with tears running 눈물이 흐르는 채로 with fingers crossed니까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되겠죠. 역시 3번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용을 써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네. ing만 나온다 그랬는데 ing 말고 다른 형태 나오잖아, 그죠? 먼저 이거를 해서 ing하고 ed를 물어보는 문제가 분사 구문에서 나온다면 컴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분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어와 단어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푸는 게 원칙이지만 분사 구문은 중간에 컴마로 잘라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서 쓰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컴마를 기점으로 잘라서 이 주어의 네모를 친 다음에 이 주어가 하면은 ing고 받으면 ed 이렇게 푸는 게 원칙입니다. 컴마가 있을 테니 컴마가 있는 게 원칙이니까 컴마를 기점으로 앞이나 뒤로 넘어가서 맨 앞에 있는 주를 찾아서 이 주어가 하면은 ing 받으면 ed가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분사 문제하고 병렬 구조 문제하고 뭐 또 하나 뭐 등등이 있다고 칠 때 이런 것은 단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또는 문장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면 못 푸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함부로 풀어낼 수는 없으니 문장 전체를 풀고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석으로 풀어야 되니까 단어를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이 아까쯤처럼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응동이니까 ing 뒤에 바이가 있으면 대부분 수동이니까 PP 형태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바로를 친 이유는 없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없으면 아무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뭘로 해석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번 문장 즉 D번의 2번 문장은 컴마 다음에 I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asked라고 쓰면 되겠죠. 해석은 asked to leave by the manager of the restaurant. 세상에 레스토랑 매니저한테 그 레스토랑을 떠나달라고 부탁 받은 것이죠. 쫓겨났네요. 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영어로 embarrassed라고 합니다. 완료분사 구문은 앞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동작이 뒤에 있는 동작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씁니다. having pp는 그러면 해석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게 having pp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 중에 뭐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하면서가 안 되겠죠. 하면서란 말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having pp가 앞에 있다면 완료 분사 구문은 거의 백발백중 저렇게 해석하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초콜릿을 이미 먹었으니까 그죠? 케이트는 더 이상 런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은데 분사 구문을 이끄는 분사와 주절 관계에 따라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결정된다. 어떤 말이야? 컴마를 찍고 히의 네모를 쳐서 disappoint 실망을 남을 시키는지 disappointed 실망이 되는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컴마가 있죠. 이렇게 컴마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with 목적어 ingd 형태인 것 같죠. 여기도 컴마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입니다. 해석으로 푸는 문제죠. since는 뭐뭐 때문에인데 이때는 때문에 다음에 ing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네, since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2번 그 사람이 공부하면서가 되겠죠. 2번 ant가 개미인데 개미가 남을 보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 개미가 남한테 보여지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네요. 해석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다가 돋보기. 이 매그니파이가 확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그 유림으로 돋보기가 되니까 돋보기로 보니까 개미가 크게 보였다. 그럼 돋보기로 보여지는 것이겠다. 개미는 그렇죠. 그래서 ed가 됩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ing고 이때는 퀘스처네어라는 것은 퀘스천을 담은 종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원스 다음에 조동사 보면 일단 뭐뭐 한번 하기만 하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끝내고 나서 퀘스처네어 설문지가 뭐 제출되었습니다 등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지가 완성되었으니까 ed가 되겠죠. 네. 옮겨 봅시다. 오늘은 분사 구문을 찾아봐. A번에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겠네. 그죠? 다른 건 다 분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6번하고 7번은 어떻게 푸는 게 원칙이라고? 컴마 다음에 주어의 네모를 쳐서 이 주어가 하는지 받는지를 보면 되고 나머지는 가장 가까운 명사 등등의 네모를 쳐서 또는 주어의 네모를 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사구 분사구문은 명확하게 다른데 한 단원에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으니 분사구문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말 그대로 좀 의미 없이 문제를 푸는 게 되니까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실은 설명해 줄 게 거의 없는 게 분사거든요. 분사구문도. 근데 애들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단어를 몰라서. 그래서 애들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가 푸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어디다가 네모를 쳐야 되고 꾸밀 받는 명사가 무엇이고 또는 이게 분사인지 분사 구문인지를 명쾌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막상 푸는 입장에서 또 들어가면 단어를 모르면 또 못 풀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오는 단원이 아닐까 합니다.